원장님은 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던 편인가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사실 여드름이 엄청 심했기 때문에 그때 여드름 치료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드름이 잘 나진 않지만 사실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사실 이제 피부를 좋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집에서 홈케어를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피부가 이런 민감성 피부인지 피부가 뭐 항상 건강한 저항성 피부인지 그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외에 이제 피부에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는지 아니면 항상 좀 많이 수분이 부족하면서 건조한 편인지 이런 것들 정도만 구분할 수 있어도 홈케어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피부 타입은 어떤 형인가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보통 이제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피지 분비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피지 분비량이 많이 부족해져 있고 그리고 피부도 약간은 건조한 느낌이 드는 그런 타입의 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안쪽에 수분은 부족한 피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니까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피지 분비량이 많고 속이 건조한 타입이시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남성분들 중에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예민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남자라고 해서 꼭 피지 분비량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의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의 아침 네. 홈케어 루틴은 어떠신가요? 저는 모든 홈케어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클렌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할 때 굉장히 가볍고 부드럽게 세안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얼굴에 붙어있는 뭐 땀이라든지 먼지 정도만 가볍게 털어낼 수 있는 굉장히 저자극, 약산성의 겔 클렌저로 세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쓸 때도 굉장히 가볍게 30초 이내에 거의 세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가볍게 하고 난 이후에 수건으로 물을 막 세게 문질러서 닦는 것도 피부에는 굉장히 큰 자극이 돼요. 특히 저처럼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살살 두들겨서 물기를 털어내고요. 물기가 얼굴에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습제 바르기 전에 저는 이제 항산화 목적으로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얼굴에 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활성산소인데요. 이런 활성산소로 인해서 얼굴이 산화 현상이 일어나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칙칙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항산화 효과를 굉장히 잘해주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C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앰플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바를 때 한 1, 2분 정도 살짝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고 나서 보습력이 좋은 로션이랑 그 위에 보습력이 굉장히 좋은 보습제 크림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가져오진 못했는데 선크림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크림이 하나 있어요. 보습력도 굉장히 좋고 피부 톤도 살짝 밝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까지 딱 사용하는 걸로 저는 아침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비누는 안 사용하시나요? 제가 피부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제가 비누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보통 피부에 전혀 문제가 없고 약간 민감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런 비누를 아주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약산성의 겔 타입이나 폼 타입의 클렌저를 가볍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세안하는 습관, 씻는 습관만 잘 되어 있으면 저는 사실 3년 이상 그 비누만 이용해서 거의 매일 저녁에 샤워를 하고 세안을 했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품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제품을 사용하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세안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네. 홈케어 전용 루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녁에 와서 씻을 때는 얼굴에 미세먼지도 많이 붙어 있고 메이크업도 지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갔기 때문에 저녁에는 약간은 세안을 조금 더 꼼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크림을 많이 발랐을 때는 이렇게 비누를 아주 가볍게 사용해서 클렌징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산성의 폼 클렌징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겔 타입의 클렌저보다는 약간 더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저녁에는 이 약산성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세안을 합니다.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가볍게 1차 세안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메이크업을 좀 두껍게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세안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2차 세안을 할 때
두 번 모두 굉장히 가볍고 젠틀하게 세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건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0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5에서 한 10% 정도는 피부에 남아 있어도 내 피부에 이 메이크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주 가볍게 조심스럽게 메이크업을 지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지워내는 습관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세안하는 습관을 가볍게 가져가시는 걸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안을 잘 하시고 나서는 우리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한두 가지 정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쓰지 않는 게 좋고, 피부가 많이 튼튼해진 이후에 아니면 피부가 워낙 튼튼하신 분들은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침에 발랐던 이런 비타민 C 성분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런 비타민 A 성분, 우리 화장품으로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피부 안에서 직접적으로 유효한 작용을 하는 성분은 레티노익 산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이런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레티노익 산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이, 이건 제품은 아니에요. 의약품이에요. 전문의약품이고, 피부과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저는 제 홈케어 루틴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이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어떤 제품이라도 내 피부에 잘 맞는 레티놀이나 레티날 성분이 들어있는 비타민 A 화장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까지 사용을 한 이후에 얼굴에 보습제를 사용을 하는데, 피부에 이런 망가진 장벽 기능을 개선시키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바로 이 바셀린이에요. 이런 바셀린 같은 경우는 우리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밀폐제로서는 현존하는 제형 중에 가장 강력한 제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습제 바를 때 얼굴에 바를 만큼 보습제를 덜고, 그 다음에 이 바셀린을 살짝 따서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려서 5초 정도 문지르면 완전히 다 믹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살살 찍어서 두들겨서 발라주는 방식으로 보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의 자극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의 보습력도 굉장히 좋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를 굉장히 많이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 목이나 이런 데는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목까지 좀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노출되는 부위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목까지 꼼꼼하게 항상 바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셀린 같은 경우는 워낙 밀폐력이 좋다 보니까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고 여드름이 좀 잘 나시는 분들은 쌀 여드름 같은 것들이 좀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 나시는 분들은 바셀린은 빼고 보습제만 발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수분감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보습제에다가 바셀린을 좀 믹스해서 바르는 방식으로 홈케어를 해보시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지시는 거를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도 굉장히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인데 둘이 같이 발라도 상관이 없나요? 같이 바르는 게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바셀린만 바르라고 하면 너무 꾸덕꾸덕하고 잘 안 발라지기 때문에 이런 보습제에 바셀린을 소량 믹스해서 발라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저녁에는 몸에도 이런 보습제를 많이 써요. 몸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라주고 그 다음에 저는 취침을 합니다. 원장님, 오늘 소개해 주신 제품 중에 비타민 C, A가 네.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되게 다양한 비타민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그런 비타민을 다 서로 사용해줘도 괜찮은 걸까요? 그럼요. 다 사용해도 좋죠. 사실 이제 비타민 C도 그렇고 비타민 A 성분도 그렇고 약간의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피부가 약간 붉어지거나 화끈거리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각질이 약간씩 일어나거나 이런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한 번에 사용하시는 거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소량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얼굴에 일정 부분에 살짝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이후에 아주 소량씩 사용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유효 성분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용하고 피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히 사용해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성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유효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일단은 조금 나중에 피부가 좋아진 이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께는 요 비누도 제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약산성의 아주 저자극 클렌저, 피지가 많은 분들은 이런 제품 약산성 클렌저로
가볍게 세안하시고 나서 이런 바로 보습제 크림 바르는 거, 이 딱 두 가지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거기에 바셀린 믹스해서 쓰시는 거.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써주셔도 피부가 한 달, 두 달 정도만 지나가도 얼굴 붉었던 거, 예민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집에서 홈케어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피부과에서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도 집에서 혼자 스스로 다 망가뜨려 오시면 절대 회복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점점 좋아지고 피부가 튼튼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효 성분들이 들어있는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A, 화장품들을 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리고 피부가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가 많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자극, 세안하는 습관, 항상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비누를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을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일수록 세안을 더 열심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여드름 나고 피지 분비량이 많고 이런 분들이 막 하루에 10번씩 세안하시는 경우들도 저는 흔히 봤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은 오히려 세안을 너무 강하게 하고 피부를 너무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제품을 쓰면 오히려 더 민감해지고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피부에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빼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건강한 세안 습관, 그리고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노화 예방을 위해서 아침에는 선크림까지 사용해 주시는 거, 이것만 잘 해주셔도 굉장히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